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타인과 공유하면 꼭 후회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유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추억을 같이 하는 친구, 막 고생했던 시절을 함께하는 막 전우 같은 직장 동료, 막 있잖아요. 서로를 이제 단단하게 묶어주는 이제 끈 같은 거죠. 우리 옛날에 그때 있지 너무 좋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학교 때 얘기 막 하고 이러는 친구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랑은 정말 이렇게 결이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직장 동료들하고는요, 나중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이후에 합류하게 된 어떤 다른 직원들하고도 또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신뢰감, 호감, 그 다음에 우정과 정말 그야말로 애정으로 그렇게 이제 엮이는 그런 이제 좋은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서로 이제 관계가 함께 공유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깨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내가 이제 호감이 가는 사람,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 동료, 뭐 선배, 직장 상사, 후배, 뭐 새로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어요, 후배가.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유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있죠. 직장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동호회, 독서클럽. 요즘에는 이제 사회 커뮤니티도 대단히 다양해졌죠. 요즘 경향 자체가 개인의 삶이 중요한데 또 연대감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목말라 하니까 SNS로 친해진 사람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제 공유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 넘는 일이에요. 대단히 자극적이죠. 자극적인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타인에게 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일이 이게 주제 넘는 일이다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특히 이제 후배한테 선배가 이제 어떤 바른 길로 정말 그야말로 이끈다, 이 일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이제 그런 주제 넘는 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참견, 간섭, 불쾌하게 하는 그 와중에 또 상처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내가 힘이 더 있다고, 나이 먹었다고 지적질에 참견에 간섭은 절대 요즘 같은 때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변명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필요 없고요. 위해준다는 핑계 대지 말고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후배가 애기 돌잔치를 뭐 어디서 한다, 식구들끼리 한다고 장소를 구하고 뭐 호텔 잡고, 그리고 뭐 애기 이제 돌쟁이 옷 입힐 거를 막 이제 점심시간에 막 인터넷으로 막 찾고 있는데, 이게 예뻐요, 저게 예뻐요, 막 물어봐가면서 혼자 이제 신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선배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나한테 선배님 이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가격 대비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라면 이거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선배도 있지만, 어떤 선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 명품 해주면 애가 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크면, 알면 그때 해줘. 좋아할 때 해줘. 지금은 다 쓸데없는 돈 낭비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거 완전히 거의 골빈 짓이다. 막 이래가면서 딱 단정해서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후배를 위하는 나의 본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참견으로 분류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돈 쓴 거 후회한다. 이걸 자기는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런 말이 이제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얘기해도 저 친구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평소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 친구 다 받아들일 거야 할 정도로 그 친구에게 많은 어떤 애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진짜 그야말로 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이제 진짜 뜬금포처럼 간섭했을 경우 관계는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꼭 이제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이제 자녀가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방학 때 2달 동안 공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생인 그 아이가 2달이 굉장히 젊었을 때 저 2달이 방학 2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차라리 그 시간에 어디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게 나중에 이제 인턴십을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애한테 막 강요하는 거죠. 춤추지 말고 네가 그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해외 뭐 어학연수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해서 뭔가 네 스펙을 쌓아라. 이게 바로 간섭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그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나랑 굉장히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그렇게 꼭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해봐야지 뭐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어떤 그런 권리 행사가 아니라 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친한 후배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남편이랑 전 세계를 다 다녀보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상은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뭐 옷도 맨날 단벌로 입고 집도 그냥 반지하에 전세 살고 그러면 이제 그 친한 선배가 뭐라 그럴까요? 너 보고 있으면 속 터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계속 젊을 줄 아냐? 나이 먹고 모아놓는 돈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로 참견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맞는 것처럼 단정 지어서 그 사람 인생에 갖다가 던져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그야말로 주제 넘는 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남이 나한테 그런 어떤 참견이나 지적이나 그런 간섭을 했을 경우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그게 굉장히 나한테 어떤 상처가 되고 나한테 무례하다라고 느끼면 정중하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그때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유하면 안 되는 거, 서로 공유하면 안 되는 첫 번째가 주제 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남이 알면 곤란한 일, 공유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알면 곤란한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루머, 뒷담화, 나의 흑역사, 뭐 회사 임원의 비리, 회사에서의 실수, 치부, 타인과의 갈등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걸 공유했다가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나랑 굉장히 친한 동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 부장이 주말에 거래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래처와 저녁에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를 내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단정한 거예요. 저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평일도 아닌 주말에 저 거래처 사장과 저렇게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는 분명히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을 거라고 내가 단정하고 그거를 나랑 친한 동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짜옹이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이래가면서 마치 그 부장이 대단히 이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지어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료한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기분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일단 내가 그렇게 보긴 하고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그게 정확한 증거는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동료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것도 찜찜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해를 한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동료가 다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돼서 그 부장이 혹시 나에게 굉장히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뭘 근거로 해서 넌 그런 루머를 퍼뜨렸냐고 얘기하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루머나 뒷담화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거는 공유하는 그 사람과 굉장히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직장, 이제 내
지장 팀장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팀장이 자기 예전 회사에서 너무 못된 후배를 그렇게 막 이제 못 살게 군 얘기를 막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맞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경우 있죠. 나도 예전에 회사 직장 상사를 막 들이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능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내가 후배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서 그 직장 상사를 왕따시켜버린 이야기를 또 막 했어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치부에 대해서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게 서로의 흑역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술김에 얘기를 했던, 뭐 친하니까 얘기를 했던 간에. 그러면 그 둘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질까요? 반대가 됩니다. 이제 서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군가를 직장 상사도 왕따시키는 친구였구나 라고 이제 상사는 후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후배도 저 직장 상사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지 그렇게 후배를 못 살게 굴고 내쫓고 막 이러는 그런 면도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쁜 그런 이제 인상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이거는 공유해서 하등에 서로 좋아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 공유하는 어떤 일 중에 남이 알면 곤란한 일들, 내가 정말 떳떳하게 자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아도 괜찮아 라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확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어두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과연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공유해서 내가 괜찮을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습관, 그게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